오늘은 마을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을 구경해 볼까 합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21세기인 지금도 전기가 아닌 촛불로 불을 밝히며 삶을 살아가는데요. 차 없이 대중교통으로도 갈 수 있는 이번 걷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김포 골드라인 운양역에 왔습니다. 이번 출구에서 나와 앞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운양역 2번 출구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3-2번 버스를 타면 오늘의 목적지 근처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네요. 탑승해 보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 3-2번 버스의 종점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이렇게 매표소 하나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발권을 하고 앞에 보이는 입구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민간인 출입 금지구역이라 입장을 하려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군인에게 검문을 받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매표를 할 때 꼭 신분증을 제출해야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매표를 했으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들어가니 평소에는 보기 힘든 빨간 해병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군 관련 시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입장할 때에도 해병대원들이 검문을 했는데 그 모습은 촬영하지 못했네요. 이곳부터 목적지까지는 약 20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오지 마을이지만 데크길은 잘 놓여 있어서 편하게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온 다음날 방문해서 그런지 숲은 더 울창해 보이네요. 데크길을 따라가니 커다란 회색 건물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시관 안쪽으로 들어가자 뻥 뚫린 통창 뒤로 흐르는 광활한 강줄기와 녹색 산간지대가 보였는데요. 여기서 강 너머로 보이는 지역은 모두 한국 땅이 아닌 북한 땅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토지를 코앞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입니다. 원래 이곳에는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인 1978년에 애기봉 전망대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43년 뒤인 21년 7월 지금의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으로 새롭게 개방됐습니다. 원래 이곳은 작년까지만 해도 대중교통으로 오기 힘든 곳이었지만 24년 11월 30일에 방금 타고 온 3-2번 버스 노선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차 없이 걷는 여행으로도 쉽게 올 수 있는 명소가 됐습니다. 3-2번 버스는 주말에만 운행하며 시간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8시 30분에 운양역에서 출발하는 3-2번 버스를 타면 애기봉 매표소에 9시면 도착하는데요. 그러면 첫 관람 가능 시간인 9시 30분 티켓을 구매하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권은 성인 기준 3,000원이며 인터넷으로도 예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시부터는 셔틀버스도 있어서 걷지 않고도 편하게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 둘러보고 있는 건물은 평화생태 전시관인데요. 건물 밖에 있는 야외 전망대로 가면 오늘 구경할 실제 300명의 북한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마을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바깥쪽에 전망대처럼 생긴 계단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이쪽에서는 방금 버스를 타고 오며 보였던 김포시의 마을 풍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의 마을 풍경과 이따 구경할 북한 마을의 풍경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살펴봐도 재밌겠죠? 참고로 이곳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오전 타임에 40대 정도만 들어올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전망대를 지나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출렁다리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이 다리는 애기봉 흔들다리인데요. 한번 건너볼까요? 낮은 곳에 설치돼서 무서운 느낌은 없었습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니 이번에는 지그재그 모양으로 뻗어있는 데크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형상화해 만든 스카이 포레스트 가든인데요. 원래 이곳 애기봉에는 1954년부터 크리스마스 때마다 점등된 커다란 트리 구조물이 있었지만 2014년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1년 애기봉 생태공원이 새롭게 개장하면서 과거 트리 구조물을 기억하고자 이렇게 트리 모양의 산책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은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8시까지 야간 개장을 하는데요. 그때 오면 이렇게 멋있는 트리 조명을 감상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데크길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위쪽에 있는 꽃 장식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자 커다란 종을 품고 있는 거대한 구조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종은 평화의 종인데요. 한국전쟁이 생자 유적 발굴 현장에서 수거된 철모와 탄피, 그리고 과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성탄트리 철탑 등을 녹여 제작됐다고 합니다. 범종의 크기는 2m이며 위에 있는 황금색 종탑은 UN 문자를 상용화했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평화의 종을 지나 앞으로 조금만 가면 북한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단을 오르자 광활한 강줄기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확대하니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저층 주택단지도 보였는데요. 이 마을은 지금 서 있는 애기봉 전망대에서 불과 1.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개성 특급시의 선전 마을입니다. 참고로 전망대 앞에 있는 망원경을 활용하면 선명하게 선전 마을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확대 사진보다 훨씬 더 선명해서 마을 안쪽 깊은 곳의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찍어서 봐야 되는 거야? 전자식 망원경도 있네요. 놀라운 것은 이 저층 빌라들이 1960년도 후반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주민들은 대부분 초가집에 살았지만 북한은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선전마을이라고 부르며 그 당시 실제로는 이곳에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애기봉 전망대가 오픈하기 직전, 이제는 한국이 건물 내부까지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북한 주민 300명을 긴급 투입해 거주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선전마을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68년부터 지금까지 이곳 주민들은 전기가 아닌 촛불로 불을 밝히며 생활을 해왔다는 것인데요.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을 숭배하는 첨탑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약 57년 동안 단 한 번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북한이 아닌 한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전망대 앞으로 광활하게 흐르는 강은 조강인데요. 전망대 기준 11시 방향으로는 조강 쪽으로 뻗어있는 두 말머리를 닮은 쌍마고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북한군 초소가 있고 약 40여 명의 북한군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수많은 군사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마을 옆쪽에 있는 도곡계산에는 100명이 넘는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미로 같은 땅굴과 포를 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네요. 꼭대기에는 대남 확성기 2기도 보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귀신 우는 소리와 쇠소리 등 기괴한 소리가 남한으로 울려 퍼졌다고 하네요. 12시 방향의 한반도 지형처럼 생긴 논 뒤에는 벽돌로 하나하나 쌓아 만든 대전차 방호벽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시 상황에서 전차의 진출 속도를 늦추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강가 쪽에는 포장이 되지 않은 고운 황토길이 많이 있는데요. 얼핏 보면 트레킹 코스처럼 보이지만 남한군 침투 시 발자국을 파악하기 위한 흔적선입니다. 옆으로는 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고압선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망대 기준 1시 방향에 있는 연희산에는 64km 사거리를 가진 장사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신의 방향은 우리나라 청와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장사포 진지에서 청와대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64km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망대 기준 2시 방향을 보면 강 쪽으로 쭉 뻗어있는 지형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은 전망대보다 더 가까운 우리나라와 고작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관산반도입니다. 관산반도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훈련을 하는 장소이며 김신조 사건으로 잘 알려진 1.21 사태 당시 김신조가 속한 북한군 특수부대 124 부대가 실제로 훈련을 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무서운 것은 지금도 이곳에서 북한 특수부대가 실제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땅에 이런 군사적 긴장감이 숨어 있다니 참 놀랍네요. 다시 한번 밤낮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써주시는 군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무서운 공간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스타벅스 김포 애기봉 생태공원점이며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DMZ 인근에 위치해 검문을 거쳐야 입장할 수 있는 유일한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외신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코앞에 자본주의의 상징이 들어섰다고 소개한다네요. 참 신기하죠? 참고로 스타벅스 아래쪽에는 애기봉과 관련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강당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시간을 잘 맞춰서 가면 북한과 관련된 재밌는 해설을 편하게 들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강당 옆쪽에는 한국전쟁 당시 촬영된 흑백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시 평화생태전시관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마저 둘러보지 못한 전시들이 있어 한번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안쪽에서는 철 위에 핀 조선의 숨결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동양화 작품들이 주는 분위기가 참 고즈넉하니 좋네요. 가운데에는 LED 조명을 활용한 신기한 작품도 있네요.
이렇게 전시관에는 애기봉과 관련된 역사적 설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시도 진행되고 있어서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구경하기 좋았습니다. 전시관 구경을 마지막으로 이번 걷는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다시 걸어서 매표소까지 가도 되지만 이번에는 셔틀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약 15분 간격으로 운행되지만 실제로는 더 빠르게 운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셔틀버스 막차는 16시 30분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매표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에도 입장권으로 검문을 실시하니 버리면 안 되겠죠? 저는 매표소 근처 정류장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하는 3-2번 버스를 다시 탔습니다. 그렇게 약 25분을 달려 오전에 왔던 운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43년 만에 새롭게 개방된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에서 구경할 수 있었던 북한의 생생한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분단의 아픔과 군사적 긴장까지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애기봉으로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